그러니까 IRA 세부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뭐 배터리 업체들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소재 노출도가 높았던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요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해질염하고 전극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또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된 게 아니고요.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및 첨가제의 정제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핵심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강물의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됐다는 겁니다. 그 전해질염에서 대략 지금 그 사용 비율이 80에서 90%에 이르는 LiPF6 이거는 그대로 전해액과 함께 그대로 FEOC 규정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해질염이라는 게 결국은 리튬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른 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조금 일부 교정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해설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이 정리한 내용인데, 자, 내용은 5월 6일 날 미국 정부가 IRA 30D 항목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이제 공개했고요. 변경된 내용은 올해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배제가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영역들에 대한 규제를 일정하게 완화했다. 각 밸류체인별 덕까지 이제 실을 따져본 건데, 단기적 관점에서 세부 내용 발표 일수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미국 OEM 업체들이 덕을 보고, 규제가 일부 완화된 중국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도 이제 덕을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뭐 강물이나 소재를 해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전기차를 원활하게 생산해서 보급되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배터리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RA 세부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뭐 배터리 업체들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특히 국내 뭐 LG 엔솔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도 그 IRA 세부 규정 업데이트 하는데 상당히 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특히 LG 엔솔이 적극적으로 되게 의견을 많이 전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LG 엔솔의 이제 미국 캐파가 세계 어떤 업체들보다 가장 크다 보니 미국 당국 입장에서도 LG 엔솔의 뭐 의견들을 많이 청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그 미국 OEM 및 EV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OEM 중심의 미국 EV,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5년부터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핵심 광물 영역의 흑연, 그 다음에 24년부터 규제가 시작되었던 분리막 원단 등의 규제가 일부 완화돼서 이런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완화된 거죠. 그래서 향후 출시 예정인 미국 OEM의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만큼 기준이 완화되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종이 늘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EV 전기차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당연히 뭐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한국 배터리 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소재 소싱이 용이해져 전반적인 원가 측면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 소재 노출도가 높았던 LG 에너지솔루션의 수혜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분리막 업체인 창신신 소재하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LG 엔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좀 시간이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자면 중국 업체들하고 일부 경쟁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흐름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분리막은 이제 덕과 실이 명확한데, 배터리 부품 항목에서 영어로는 배터리 컴포넌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분리막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코팅된 분리막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한국 분리막 업체들의 미국 투자에는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리막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분리막은 그 상당히 카펙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정설에 따른 리드 타임도 상당히 길고, IRA 세제 혜택에 대한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변경된 규정상으로는 단위당 카펙스 부담이 낮고 정설까지 리드 타임이 짧은 코팅 라인만 정설할 경우에도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분리막 업체들로서는 이제
득이라는 것이고, 실은 마이너스는 미국 시장 내에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이제 조금 더 경쟁자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 그 미국 정부는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 말고 배터리 머티리얼스라는 신규 개념을 이제 도입했는데 그 안에 분리막 원단을 이제 포함시켰고요. 배터리 머티리얼스는 배터리 부품 컴포넌트와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FEOC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된 분리막 원단을 사용해도 분리막 원단을 사용한 분리막 자체가 아니고요. 원단을 사용해도 보조금 수령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분리막에서의 이제 중국산 특히 분리막 원단의 중국산 사용 비중은 일정하게 더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RA 기존 규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 음극재였다. 그 실제로 이제 배터리 셀 및 완성차 대부분 업체들이 음극재 25년 FEOC 적용 시점 연기를 제한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FEOC 규제 적용 시점이 25년에서 27년으로 2년 연기됐고요. 흑연 규제가 연기되지 않았을 경우에 25년부터 IRA 보조금 수령하는 EV 모델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27년으로 2년 연기한 걸로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음극재의 이제 소재인 흑연 소싱처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이제 변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음극재 업체가 계속 더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2년 더 벌었다는 거고, 한국 배터리 셀 업체도 거꾸로 중국 음극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체엠 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리 그 음극재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약화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해질 염 전극 바인더 및 첨가제도 흑연과 마찬가지로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되었다. 이 부분이 제일 이분이 잘못 전달하신 거예요. 그 전해질 염하고 전극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또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된 게 아니고요. 전해질 염, 전극 바인더 및 첨가제의 정제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핵심 광물을 이야기합니다. 핵심 광물. 핵심 광물의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됐다는 겁니다. 전해질 염 자체, 첨가제 자체, 전극 바인더 자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됐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 전해질 염에서 대략 지금 그 사용 비율이 80에서 90%에 이르는 LiPF6 이거는 그대로 전해액과 함께 그대로 FEOC 규정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해질 염이라는 게 결국은 리튬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잘못 전달한 거고요. 뭐 김철중 애널뿐만 아니라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헷갈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걸 주로 쓰는 전액이 전반적으로 FEOC 적용이 느슨해진 것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좀 시장에서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의 타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하면 미국 OEM,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의 로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뭐 전체 산업 수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는 완성차 모델 수가 뭐 유지되면서 전기차 성장을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뭐 전기차나 2차전지 산업 전반적으로는 특히 25년, 26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빅뱅 폭발을 제가 이제 뭐 전망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 전체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현실에 맞게 다행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구체적인 소재별로는 일부 이제 득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박 같은 경우는 FEOC 규정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박, 알루미늄 박 이거는 그대로이고요. 흑연하고 분리막 원단 이 정도가 이제 제일 큰 변화인 것 같고 특히 흑연이 가장 이제 큰 변화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건 뭐 소싱처 변화 속도가 다소 이제 일부 소재 등에서는 이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지만 방향성의 변화가 아닌 현실에 맞는 일부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및 트럼프 모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FEOC 적용이 일부 완화된다 하더라도 중장기로 배터리 부품 광물 영역의 역내 생산, 미국 내 생산이나 FTA 내 생산 비중 조건은 유지되었고 이거에서 큰
흐름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이제 뭐 SKC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IRA 세부 규정상으로 좀 포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변함이 없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앞에서 뭐 관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관세가 지금 한국은 뭐 동방은 관세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에 운영 비용이 이제 포함돼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래서 중국산하고 지금 이제 바로 경쟁을 하면 좀 쉽지가 않은데 중국산은 지금 24% 정도의 관세를 붙고 그게 특별관세 2%가 더 붙어서 26%가 돼요. 저 중국이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동박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근데 거기에 넓은 대륙 땅에서 운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먼 바다에서 이제 미국까지 실어 나르려고 하면 그게 이제 비용까지 이제 따지면 실제로 한 32% 정도의 관세가 붙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관세 26% 플러스 운송 등등에 필요한 6%의 비용. 근데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SKC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동박 캐파를 열심히 증설을 했고 이게 이제 각각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국향으로 뭐 이제 공급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전기료도 싸죠.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료 싸고 거기에서 이제 붙는 말레이시아산에 붙는 동박의 관세율은 대략 운송비까지 포함했을 때 한 3% 정도라고 보면 중산 동박은 33%, 32% 이 정도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큰 그 격차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말레이시아산 동박이 나온다고 하면 품질이 한국산이 더 좋은데 중국산 보다 실제 가격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지기 때문에 뭐 IRA나 FEOC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 업체들부터도 가면 갈수록 한국산 동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봐요. 이미 한국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는 한국 배터리 3사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 진출해 있는 뭐 유럽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또는 미국 자체 이제 뭐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미 한국의 고품질 동박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간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박이나 알박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전해액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잘못되면서 전해액 쪽도 같이 좀 뭐 미국의 IRA 세제 규정에 의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오해라는 거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사실은 이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내용 중에 FEOC에 포함되지 않거나 유예 혹은 제한된 소재라는 것이 뭐냐면 뭐 전도성 첨가제, 뭐 동박, 전해액, 용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소재 강물, 흑연 및 전해질염, 전극 바인드, 전해액 첨가제에 포함된 핵심 강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 강물을 이제 그 원산지 추적이 힘들어서 이걸 이제 27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앞에 그 김철중 애널은 요 핵심 강물이 아닌 전해액 첨가제나 전극 바인드 뭐 이제 전해질염 이게 이제 그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소재로 판단을 해서 이것까지 27년까지 유예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 하면 거꾸로 저는 오히려 전액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리튬염하고 뭐 첨가제 이런 것들은 쓰는데 그거는 지금 FEOC 유예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쓰이는 예를 들어서 전해질염 그 다음에 첨가제 쪽에 들어가는 광물 있잖아요. 그 광물은 사실 전해질염 만들고 첨가제 만들 때 다양한 그런 소량의 광물들이 쓰이는데 그 광물들이 뭐 정제되거나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이렇게 딱 그 세부 광물별로 추적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추적도 힘든데 그걸 광물을 어느 정도 비중을 썼는지 명시를 해서 뭐 신고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리튬염을 만들든 또는 첨가제를 만들든 거기에 쓰이는 광물들은 2년 정도 유예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뭐 중국산이든 어떤 거든 쓰라. 대신에 이제 27년
다가갈 때까지는 어쨌거나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만들도록,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중국산으로 쓰도록 로드맵은 그려놓고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전해급체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이게 광물까지 뭐 비중국산으로 다 맞추려고 하면 되게 사실 힘들었는데, 뭐 전해질염이라든지 또는 첨가제를 만들 때 특히 뭐 엔캠처럼 그런 전해질염이나 첨가제까지 이제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광물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당장 중산을 배제한 상태로 이렇게 조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2년 정도는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전해질염하고 첨가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여유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해질염이나 첨가제 뭐 업체든 또는 그 전해질염과 첨가제를 내재하려고 하는 전해액 업체든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제가 볼 때 융통성이 더 확보가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엔캠 쪽 그 회사 관계자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전해액 업체 입장에서도 LG 엔솔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엔캠 같으면 미국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LG 엔솔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 엔솔을 통해서도 전해액 그리고 전해질염 첨가제 이런 걸 만들 때 광물 같은 경우들은 한동안은 융통성 있게 쓰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요번에 보니까 반영이 된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특히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전해액과 그 전해액 원재료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전해액 업체들한테 좋았으면 좋았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